네,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셋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는 코드를 다 작성을 해 놓았는데, 해당 프로젝트 파일은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해당 주소에 이 주소로 가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600일 데이터를 종목별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미 엑셀 파일이 해당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목 코드를 선택을 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600일치 데이터, 물론 600일이 되지 않는 종목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을 쿼리 선택을 할 경우에 해당 종목이 쿼리 타임 시리즈로 선택이 되고 이제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쿼리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앞에서 언급해드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종목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각 포인트, 결국 동일한 날짜의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종목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유클리드 거리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각 쿼리 종목과 나머지 종목 사이에 거리를 측정을 해줍니다. 이때 거리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을 하며 당연히 본인, 즉 쿼리 종목에 해당하는 거리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가까운 거리가 이제 36,129라는 큰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봤을 때는 별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종목을 한번 같이 보면 역시 전혀 패턴에서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이유는 일단은 지금 현재 유클리드 거리는 말 그대로 Y값, 즉 가격에 대한 거리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들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단지 종목과 이 두 비교되는 종목 간의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유사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리가 큰 종목 차이를 보면 이렇게 현재 이 주식에 대한 가격대가 서로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두 타임 시리즈를 비교할 때는 단순하게 거리 알고리즘을 계산하기 앞서서 반드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이 두 비교되는 타임 시리즈 간에 어떠한 스케일을 맞춰주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2장에서도 다뤄봤던 노멀라이제이션이 바로 이 스케일링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는데, 첫 번째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으로 평균을 0으로 하는 이제 데이터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균을 0으로 맞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타임 시리즈의 규모를 맞춰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데이터 전체를 0과 1 사이로 수렴시키는, 즉 압축을 시키는 피처 스케일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노멀라이제이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한 후에 데이터에 노멀라이제이션 된 데이터를 가지고 유클리드 거리를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거리 계산만 했을 때는 이렇게 스케일이 다를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다르죠. 이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선은 코드상 노멀라이제이션을 앞에서 2장에서 구현을 했던 노멀라이제이션, 즉 스탠다드 스코어와 피처 스케일링 둘 다 그대로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보지 않고 넘어오신 분들은 다시 2장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파트를 확인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QTS가 쿼리로 선택된 데이터가 되는데,
우선은 노멀라이제이션 점 한번 스탠다드 스코어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코어 두 데이터 모두 스탠다드 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후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서 결국 원본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한 후에 두 데이터 간의 시밀러리티 메저인 cat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종목을 일단 쿼리 종목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이 종목을 기준으로 다른 종목과의 거리를 측정을 해볼 건데요. 이제 규모가 훨씬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리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정렬을 한 후에 물론 본인 즉 쿼리 종목과의 거리는 역시 0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결과 아까보다 지금 규모가 물론 우연치 않게 두 종목 간의 규모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일단은 패턴이 유사한 종목을 잘 찾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유사한 종목을 보면 역시 규모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서로 가격대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었던 두 종목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지금 유사한 패턴을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또 상승 그리고 하락하는 패턴이 물론 600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패턴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되는 종목들 간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유사한 종목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거리가 먼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소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게 되네요. 이렇게 상승해서 계속 하락하는 형태의 추세들, 또 가장 멀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상승했을 때는 하락했지만 또 하락할 때 상승하고 약간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것들이 주로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구현을 했을 때 각 날짜에 대한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유사한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치가 빠르시거나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유클리드 거리에 대한 한계점을 좀 간파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유클리드 거리는 조금만 단 하루만 날짜가 뒤틀려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지금 600일치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는 잘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데이터가 규모가 작아지거나 또는 하루하루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하루만 밀려나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클리드 일단 코드를 살펴본 이후에 유클리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유클리드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코드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폴더에 시밀러리티 메저 클래스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소드는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해주는 메소드 하나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의 파라미터로는 총 2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데 쿼리가 되는 타임 시리즈와 또 비교 대상이 되는 compare 타임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더블 데이터만 받으면서 결국 일별 가격이 들어있는 총 600개의 가격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600개 크기를 갖는 더블 2개를 받고 우선은 더블 디스턴스는 -1이라고 미리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두 타임 시리즈 간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길이가 먼저 같은지 비교를 했을 때 길이가 다르다면
그냥 디스턴스를 -1을 리턴을 해주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또 이제 길이가 같을 경우에 우선은 제곱, 각각 날짜에 대한 차이를 제곱한 값을 우선은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sum of square라는 변수에 0을 미리 초기화 시켜놓고 이제 for문을 돌면서 두 타임 시리즈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제 for문을 돌면서 쿼리의 타임 시리즈 길이만큼 거리를 계산을 해줄 건데요. 두 타임 시리즈의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인덱스의 차이를 mass.pow라는 제곱 함수를 이용해서 제곱을 해주고 그 제곱한 값을 sum of square에 계속 누적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각 날짜별 거리의 제곱값을, 거리 차이의 제곱값을 sum of square에 저장을 하고 총 저장된 값은 이제 루트를 씌워줘서 비로소 그 거리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타임 시리즈 간의 길이가 같다면 이 거리를 계산을 해서 거리를 리턴해주게 됩니다. 이 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 거리 부분에 표시가 되고 따라서 유사한 종목을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get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즉 유클리드 거리는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인덱스에 대한 거리를 계산해서 측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충분히 앞에서 본 것처럼 유사한 종목들을 잘 찾아낸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가 긴 타임 시리즈에서는 어떤 추세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유클리드 디스턴스의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유클리드 디스턴스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고 그의 대응책이 되는 다이나믹 타임워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